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 책 사랑방입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스님과 함께하는 내 마음 다시 보기였었는데요. 샘 앤 파커스 출판사. 오늘은 제7강 열정의 장. 나이 드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삶의 열정이 식는 것은 두렵다 편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같이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믿음이나 가치관,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 관점에서 볼 때 이것들은 정말로 옳은데 안타깝게도 함께 옳다는 느낌을 공유하지 못하거나 나와는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나 연인, 가족 안에서도 삶의 가치관이 달라서, 정치적 성향이 달라서, 종교가 달라서 그쪽 이야기를 하기는 좀 불편한 그런 관계 말입니다. 그러다 화제가 그쪽으로 흘렀을 때 우린 의도하지 않았지만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얼마나 옳은지 격한 감정까지 드러내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 후에 남는 것은 결국 상처뿐이지 않나요? 내 생각의 순수성과 고결함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내가 상처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이제 내 믿음이나 사상의 순수함이나 고결함보다는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더 바라봅시다. 사상이나 믿음보다 더 중요한 소중한 사람이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려는 것은 결국 내 자아, 에고의 활동입니다. 그런 활동은 내가 옳은 것을 아무리 증명해도 결과적으로 아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앞에 있는 분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행복을 추구하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가끔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행복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머리가 똑똑해 옳은 소리 하면서 비판을 자주 하는 사람보다 가슴이 따뜻해 무언가를 나누어 주려고 궁리하는 사람, 친구의 허물도 품어줄 줄 아는 사람, 타인의 고통을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이 되세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만난다 하더라도 내가 상대의 입장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느낌을 주지 못한다면 상대는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내 말만 하지 말고 충분히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대립과 시비는 역지사지, 마음을 연습하면 풀릴 수 있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내 생각만 하는 것은 철부지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시비하다가 먼저 화를 내면 그 사람이 진 것입니다. 비판은 쉽습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자가 실제로 주인이 되어 운영을 해보면 뭐든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종종 실감합니다. 따라서 대안 없는 비판은 비판하는 자의 에고만을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열받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문자나 이메일 답장을 하지 말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일단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답신을 보내죠. 말을 듣자마자 바로 하는 반응은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말을 듣는 것보다 자신이 말하는 걸 더 좋아해요. 상대가 나와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느끼게 하는 방법은 좋은 질문을 많이 해서 상대가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한 후 그 사람 말에
즐겁게 맞장구를 쳐주면 됩니다. 사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큰 어른의 주변에는 예스맨들만 있어서 주로 그 어른이 자화자찬을 하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자화자찬하는 것을 돕는다면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주변에 관심만 있고 충신은 없다는 사실을. 질문에 대한 답이 복잡하고 길지만 논리적인 답과 간단해서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짧은 답이 있다면 진실은 간단한 답이 정답입니다. 무엇을 물어봤을 때 대답이 없으면 침묵도 사실 대답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아는 사람과 잘 모르는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양면성이 있지요. 어떤 사람이 완벽하게 보인다면 그것은 분명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흥미롭게 만들려고 하세요. 어느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충고해준 말이랍니다. 나에게 솔직해져 보십시오. 도대체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세상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이 아닌 내 안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남들에게 행복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이 정말로 행복한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목표를 성공이 아닌 행복으로 정하십시오. 성공하고도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일까요? 행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돌진만 하지 마시고 친구, 가족, 동료를 같이 챙기면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동안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때문에 보란듯이 성공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성공 이후입니다. 성공했다고 자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엔 어떡할 건가요? 진짜 크게 성공하려면 누구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일이 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나도 모르게 재미와 열정이 붙어야 해요. 진정 의미 있는 칭찬은 같은 분야의 종사자로부터 듣는 칭찬이에요. 속속들이 사정을 잘 아는 같은 분야의 사람이 칭찬하고 추천하는 것은 비종사자 10명이 하는 칭찬과도 맞먹습니다. 전문가들은 나름대로의 능력과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의뢰인이 너무 꼬치꼬치 모든 것을 조정하고 감독하려 하면 그들의 노하우나 창의력을 발산하지 못해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는 느낌은 주되 한 발짝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다년간 경험이 있는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가 개업한 지 3, 4년 된 열정에 찬 젊은 분들에 비해 꼭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화려한 경력이 아니라 내 케이스를 얼마만큼 신경 써줄 수 있는가인 것 같아요. 쿵푸 18개를 마스터하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높은 36개를 마스터하면 나보다 낮은 수준의 사람이 와서 싸우려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 도망칩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시는 일이 잘 되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남을 제치고 잘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남과 함께 잘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남을 제치고 나만 잘 나가면 상황이 변했을 때 평소에 당신을 시기하던 사람들에 의해 다칠 수 있습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 마음은 아직도 학생 같은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어느덧 내 이름 뒤에 박사라는 두 글자가 따라붙었고 미국 북동부에 있는 아름답고 아담한 마을에 위치한 대학교의 교수가 되어 있었다.
강의를 듣기 위해서가 아닌 들려주기 위해서 처음 학교에 가던 날, 나는 마치 맞선 보러 가는 젊은이처럼 설렘으로 가득했다. 학생들에 대한 기대와 함께할 시간에 대한 계획으로 가슴과 머리가 힘차게 뛰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지금까지 나에게 가르침을 주신 많은 선생님들의 장점들만을 그대로 본받아서 나도 학생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고 싶다는 생각, 그야말로 열정으로 가득한 시기였다. 내가 한 학기 동안 가르칠 두 과목 중 하나는 내가 학생들 나이 때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분야인 불교 명상 개론이었다. 나는 그 수업을 단순히 철학적 이론 접근 방식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명상할 수 있는 실참의 기회를 더불어 주고 싶었다. 훗날 그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어려운 상황에 맞 부딪혔을 때도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길 바랐다.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생각들에 끄달리며 힘들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지켜볼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도 또렷이 생각나는 첫 수업 시간. 나는 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첫 수업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소중함에 대해 차근차근 약간은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다. 우리들의 만남이 어쩌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어쩌면 몇 생을 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원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그러니 이런 인연을 소중히 여겨 좋은 한 학기를 같이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주로 한 개론 강의이다 보니 그들 또한 진지했고 다가오는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 또한 무척 커 보였다. 학생 규정상 한 반의 크기가 25명을 넘지 않았으므로 나는 학생들의 이름을 어렵지 않게 다 외울 수 있었고 짧지만 한 명씩 개인 면담을 해서 이 강의를 듣는 이유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등을 체크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잘 가르치겠다는 열정에 넘쳐서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필요 이상으로 했던 것 같다. 예를 들어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는 학생들에게 다른 교수들에 비해 많은 과제를 내주었고 그 리포트를 받을 때마다 일일이 꼼꼼하게 체크해 주었다. 그리고 처음부터 계획한 대로 명상, 실참을 필수사항으로 하여 학생들은 수업 이외의 시간에 기숙사에서 매일 윗바사나 가나선, 티베트 관법 등의 명상을 해야 했다. 또 다른 교수님들은 한 학기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학생들과의 저녁 식사 모임을 나는 학기 중에 3번씩이나 가졌으며 학생들과 함께 학교 근처 불교 사원으로 피크닉도 갔다. 한 번은 미국의 저명한 윗바사나 불교 명상 지도자인 조셉 골드스틴이 학교 근처 교회에서 법문을 한다고 하여 학생들을 그 법회에 다 같이 참석하도록 권했다. 하지만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 열정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내가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만큼 학생들도 내가 지도하는 대로 열심히 따라오기만을 무의식적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물론 대다수의 학생들은 내가 그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고마움을 표했다. 하지만 곧 그들도 하나둘씩 지쳐가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였다. 과제를 하지 않는 학생, 읽고 오라고 했던 책의 내용을 읽지 않고 수업에 참석하는 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떤 학생들은 불교 사원이나 조셉 골드스턴의 법문을 들으러 가는 것은
수업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대담하게 선언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다해 노력하는데 그들의 반응은 호응이 아닌 겁으로 다가오니 섭섭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 섭섭한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 그동안 나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곧 깨달을 수 있었다. 학생들이 수강한 불구명상 개론, 이 수업은 그들이 듣고 있던 4가지 과목 중 하나였다. 나에게 내가 가르치는 과목이 소중하듯 그들에겐 그들이 배우고 있는 다른 3가지 과목도 소중했을 것이다. 내 수업에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당연한 일이었는데도 나는 그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맛에만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기적이게도 나의 이런 열정을 왜 너희들은 받아주지 않느냐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이 섭섭한 마음은 곧 학생들이 얼마나 잘 배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얼마나 열정을 쏟아붓고 있나라는 생각에 치중했다는 걸 반증하고 있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게 먹도록 강요하면 독이 되는 법이다. 이 깨달음이 있은 후 학기 중반부터는 적당한 열정과 적당한 냉정 사이를 오가는 수업으로 변화를 주었다. 그렇게 내가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며 먹이려 했던 약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조정해갔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학생들이 그전보다 더 강한 열정을 지니고 수업을 따라오는 것이었다. 정말로 뜻밖이었다. 그 순간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 무슨 일이든 처음 일을 맡아 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일을 잘 해보려는 생각으로 강한 열정을 품게 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잘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맛에만 빠져들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서 도덕적인 문제를 무시하며 내가 열심히 하는 맛에만 빠져든다면 그 일은 목표한 대로 잘 될 수가 없다. 내 열정이 이렇게 강한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내 열정이 이렇게 강한데 다른 사람들은 나만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내 열정이 이렇게 강한데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좌절한다. 하지만 반드시 내 열정의 본질을 확인해야 한다. 내 열정이 이를 그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다. 끓어오르는 내 열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할 때 비로소 타인과 조화롭고 평화롭게 일을 할 수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때야 비로소 내 열정을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이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역사를 보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고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입니다. 정의가 무너졌다고 판단됐을 때 어떻게든 불의에 맞서려는 그 마음, 내 것을 지키려는 것이 아닌 약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려는 마음, 나보다 힘든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세월이 가도 절대로 그 마음, 처음의 마음, 초심을 잃지 마세요. 장폴 사르트르는 지식이란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이다. 정의와 자유, 선과 진실, 인류 보편적 가치가 유린당하면 남의 일이라도 자신의 일로 간주하고 간섭하고 투쟁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네요. 그 정치인이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는 그 사람이 하는 좋은 말보다는 그 사람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과 그 사람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방식대로 살죠. 일이나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하되 열심히 하는 기분에 빠지지 마세요. 일과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는 기분에 도취되면 폰만 살고 실속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은 늘 공부할 때는 검은 꽃줄 고르듯 팽팽하지도 느슨하지도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때문에 당신만의 색깔과 열정을 숨기고 아파하지 마세요.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 자신의 고유함이야말로 가장 진실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당신의 색깔과 열정이 환한 빛으로 가득 차도록 제가 응원할게요. 이회수 선생님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 여쭈어 보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존버정신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아, 존버정신. 그런데 선생님, 대체 존버정신이 뭐예요? 스님, 존버정신은 존나게 버티는 정신입니다. 지금 잔깨 부리지 않고 성심을 다해 일하는 거. 가끔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당신의 성실성은 빛이 나게 마련이에요. 좋은 사람을 더 아프게 때려야 멀리까지 그 소리가 퍼집니다. 지금의 힘든 노력이 없으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은 내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공을 들였는지 생각보다 금방 알아봅니다. 큰 바위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사람들의 스치는 칭찬이나 비난에도 쉽게 동요하지 말고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해요. 문제는 그 친절함이 얼마나 오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처음에 잘해준다고 마냥 좋아라 속지 마세요. 같이 일하는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의 능력이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열정과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즐거워야 공부도 수행도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뭐든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일단 이렇게 대강해놓고 나중에 바꾸자라고 하면 실제로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엔 지금처럼 의욕이 넘치지도 않을 수도 있고 지금과 달리 혼재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므로 더 귀찮아질 수도 있고 처음의 상태에 그냥 익숙해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사한 다음 어느 정도 정리한 후에 집을 내 마음에 맞게 천천히 고치겠다고 마음먹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 이사하고 몇 년이 지나도 고치지 못하고 한참을 그냥 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 점수를 올려야지 하는 사람과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가난 때문에 공부 못하는 내 여동생 공부시켜줘야지 하는 사람과는 눈빛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남을 돕겠다는 큰 서원은 엄청난 에너지를 내 안에서 끌어냅니다. 보살의 서원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남을 돕겠다는 보리심이 있어야 깨닫습니다. 무언가를 판단할 때는 내가 내릴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것인가에 기준을 맞추세요. 나 자신에게만 만족을 주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때 아직도 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합니까? 그것은 아마도 그 사람과 친해지는 것을 계기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정말 친해지기 위해서는 얻고자 하는 마음부터 먼저 비우세요.
인간관계 속의 인위적인 노력은 말하지 않아도 금방 눈에 띕니다. 순수하게 사람 대 사람으로 다가가면 오히려 쉽게 더 친해집니다. 무슨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보면 많은 열정을 가지고 일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넘쳐서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의 노력과 선심을 쓰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 경우 꼭 역효과가 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대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열정에 스스로 도취되어 상대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에게는 잘하는데 식구들이나 나의 측근들에겐 나의 일부라고 생각해 그들을 소홀하게 대하고 서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 큰 실수입니다. 내 측근들의 마음이 돌아서면 그동안 쌓아놓은 것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아래 중 하나 이상 있으면 소신 있게 이 시대를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난, 출세 야심, 부양가족, 슬프다. 다음 8강엔 종교의 장. 수용하세요.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더라도 화내지 말고 나를 내려놓고 수용하세요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